시지 않아요? 근데 저는 막 어떡하지? 갈 데도 없고 전화도 안 오고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나가서 말 걸었는데 누가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내가 제일 잘하는 사람 같은 거예요. 아니 말만 걸면 다 되는데 왜 안 해? 막 거의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번 겪다 보니까 아 이거는 이래도 되고 있고 저래도 되고 있는 거구나. 그때부터 조금씩 그런 걸 몇 번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맷집이 생긴 것 같아요. 맷집이. 그래서 불안함은 언제 생겨? 행동이 없을 때. 그래서 행동은 오늘 아침에도 하승민 대표 그 줌 특강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탱코아에 해당하는 행동이잖아요. 그쵸? 그런 행동들을 매일매일 마이크로, 전 요즘에 마이크로란 말을 많이 해요. 저 자신도 마이크로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막 크고 위대하고 막 가슴 뛰고 저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단어보다는 매일 내가 해내야 되는 일들에 집중하고 작은 성취에 집중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정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성과가. 그래서 요런 루틴을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사업가의 자세는 기본이다. 백투더 베이직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탱코화를 정말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게. 근데 이 엄격함이 남한테 엄격한 분들이 계세요. 나는 안 하는데 다른 분들이 안 하는 거에 너무 엄격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안 해서, 딴 사람이 안 해서. 그러면은 사업 오래 못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를 체크하는 거에 집중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는 저 올해의 목표가 친절한 혜안 씨예요. 친절한 혜안 씨. 네. 친절하자. 이럴 때 서로 날카로워지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을까? 굉장히 노력하려고 저 자신한테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저도 날카로워지더라고. 이거 위기인데 어떻게 우리 해내야 되지? 우리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지? 어떻게 이 기회를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되지?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너무 부정적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균형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탱코아는 생존권이다. 네. 26년도 우리에게 이 탱코아는 생존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비즈니스 같이 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은 승리를 만들어라. 전 요즘에 강조하는 게 삼겹줄 미팅이에요. 삼겹줄 미팅. 스폰서와 나와 내가 후원하는 소비자나 파트너랑 함께하는 미팅. 여기에 체온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작년에도 느꼈고 재작년에도 느꼈고 이 경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를 매년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느꼈었어요. 와, 만만하지 않다 계속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집중했었던 것이 이 삼겹줄 미팅이었어요. 그랬더니 삼겹줄 미팅을 하고 체온이 높아지고 소통이 잦아지고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운 미팅을 같이 해내니까 표정이 더 밝아지고 우리가 서로 강점을 헌신할 수 있고 결과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더 모이려고 그러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대한 파도, 이 거대한 파도를 요즘에 뭐 유튜브 제목 보면요. 당장 막 나라가 망할 것 같고요. 뭐 IMF 올 것 같고요. 뭐 다 이민 가야 될 것 같고요. 막 이런 제목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저는 언제도 그랬냐면 코로나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 이전에 IMF 때도 금융위기 때는 다이아몬드 된 지 얼마 안 돼서 체감을 못하고 있었고 이렇게 몇 번 위기를 겪어보니까 아 위기 때는 정신줄 안 놓으면 돼. 이게 이제 맷집이 생긴 거예요. 네. 정신줄을 놓느냐 놓지 않느냐. 저 코로나 때도 봤거든요. 코로나라서 좀 쉬고 하려고요. 그때 봤거든요. 근데 코로나 지나서 그때 막 저희 어떻게든 디지털화 되려고 막 내가 디지털 인간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남은 분들하고 네. 저 웬만하면 요즘에는 우리 파트너분들 리더분들보다는 못하지만 뭐 웬만한 거는 만들거든요. 음.
유튜브도 만들고 뭐 인스타그램도 만들 줄 알고 뭐 영상도 만들 줄 알고 웬만한 건 저도 조금은 하거든요.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줌도 그냥 매일 하다 보니까 이 링크도 걸 줄 알고 아니에요? 그쵸? 이거 한 달 만에 한 번씩 하시고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해보세요. 어떻게 하더라? 벌써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발밑에 거대한 파도를 보지 말고 발밑에 노를 저어라. 발밑에 노를 저어라. 이럴 때는 마이크로하게 작은 승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네. 내 기분이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 아메이에서 하도 훈련돼 가지고요. 표정이 경직돼 있는 걸 제일 힘들어해요. 아메이에서 훈련된 거예요. 저 20대 때 정말 열정적일 때 그때 전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리더님이 이렇게 세미나 중간에 쉬는 시간에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딱 나왔는데 아우 리더님은요 다 좋은데 좀 웃고 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카네기를 열심히 읽을 때였어요. 인간관계에 완전 자신 없었거든요. 전학을 5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만.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투명 인간이죠. 선생님이 걔가 누군지도 몰라요. 저 뒤에 이 전학원 애가 빈 책상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완전 위축된 거예요, 얘가. 그 성격으로 어찌저찌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 방송은 주어진 원고나 뉴스를 읽는 거잖아, 그래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 거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듣고 손을 씻는데 아니 왜 칭찬을 해야지 왜 지적을 하시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렇게 표정이 어때서? 그리고 딱 거울을 봤는데요. 여기 이마에 써 있는 거예요. 나 안 됨. 나 사업 안 됨. 네. 이마에 써 있더라고, 제 이마에.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운전할 때 백미러로 막 웃으면서 다니고 남의 집 벨 눌러놓고 걷다 대고 웃었어요. 네. 문 열어줄 때까지 걷다 대고 웃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 기분이 내가 지금 너무 불쾌한 일이 있었어. 좀 전에 전화로 싸웠어. 우리 애랑. 그래서 막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 근데 그 상대방은 오해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나한테 왜 인상 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 영역이랑 내 개인적인 영역, 가정적인 영역을 사실 저도 구분이 안 됐었어요. 네, 내가 집에서 힘들면 밖에서도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자꾸자꾸 훈련해서 지금은 내가 이분을 만났을 때 요즘 제가 집중하는 거 그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이 사람, 음, 그 사람과의 이 만남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태도와 표정이 달라지실 수밖에 없어.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어도. 그죠? 왜냐면 너무 소중한 시간을 우리가 서로에게 낸 거예요. 그것도 비즈니스로.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도 저도 더 힘이 나요. 네. 막 원대한 막 이거 돼야 되는데 막 런던 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인상 막 죽상을 하고 다녀보세요. 될 일도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난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 이거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쉴 때 쉬더라도 그때는 밝고 긍정적이고 힘차고 이런 에너지를 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리더님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마이크로하게 이 성취감을 느끼고 또 탱커화에 집중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 뭐냐면은 세 번째가 연대정신이에요. 연대정신. 요즘에 각자 도생이란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각자 도생 좋은데 좀 슬프지 않아요? 각자 도생 그러면 왠지 좀 그냥 각자 알아서
뭐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막 거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앞으로 100세 인생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커뮤니티라고 그래요. 커뮤니티, 소속감. AI가 그렇게 일자리를 많이 뺐는데 사람들은요, 정부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빅테크 기업에서 돈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생활비를 주더라도 성취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거든요. 인간은 성취의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일거리 그 자체로 우리 비즈니스가 굉장히 특별한 또 비전이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AI한테 물어봤어요. 나 아메이 하고 있는데 아메이 AI가 뺏어가는 수 있는 직업이냐고 물어봤더니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못 뺏어가는 거. 근데 어떻게 얘가 표현했냐면 가장 뺏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확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AI가. 제가 페르소나를 줬어요. 너는 30년 이상 인공지능과 인간의 직업에 대해서 연구한 전문가야. 그런 입장에서 대답해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가장 뺏기 어려운 직업이라고 확언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정말 터미네이터가 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도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회계사 자격증을 땄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5년을 공부했어요. 네. 5년을 공부해가지고 회계사 자격증을 따서 이게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자랑스러운 일인지 비닐로 씌웠어요. 그 자격증을. 껍데기를 씌웠어. 근데 회계사 자격증을 따려면은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일한 기간이 있어야 된대요. 그 영상에서. 근데 회사에 100군데 이력서를 냈는데 취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땄는데. 정식 회계사가 되려면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100군데 취업 이력서를 냈는데 아직도 일을 못 구하고 있어요.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1차, 2차 베이비 부머나 1020, 30 초등학생들은 이제 옆에 길 건널 때 휴머노이드가 같이 걸어가는 세상을 살게 된대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과. 네. 그러면은 이 아이들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힘을 내셔야 되는 이유는 부자가 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무한한 부의 기회 나왔잖아, 이미. 많은 사람이 실직하게 됐을 때, 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한한 부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미 전문가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세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배웠던 사업가의 자세로 긍정적인 자세, 솔선수범의 자세,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기에 다 있었어요. 사업가의 자세가. 이런 자세들이 당연히 뒤따라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따르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 각자 도생이 아니고 공동체가 최고의 안전망이라고 느끼는 시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안에서 저도 그렇고 제가 아메이 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뭐냐면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구멍이 진짜 많다. 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완벽할 수 없구나. 네. 그 단점이 더 많이 드러나요. 자기를 이렇게 계속 알면 알수록. 근데 괜찮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왜 괜찮냐? 공동체에서 서로 강점 헌신을 하시면 되거든요. 잘하는 게 다 있으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강점이 있으세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강점 헌신을 해서 공동체가 함께 이 공유의 문화를 만들면 훨씬 더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가지고 잘 된 거 있죠? 그럼 막 가르쳐줘. 이렇게 했더니 잘 돼요. 이렇게 시도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발라보니까 너무 좋아. 그 롱제비티를 지금 이미 써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쌩얼로 밖에를 못 나갔었는데 그분 RTS를 쓰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아키텍트도 늦게 사셨어요. 아키텍트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난 건강에 관심이 있어.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롱제비티를 써보시더니 쌩얼로 밖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 애들이 나보고 엄마 진짜 달라졌대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유의 문화, 서로 좋은 거, 내가 발견한 거, 또 알게 된 거, 가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떠먹여 주려고 난리가 나. 그럼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아우, 막 나만 해야지, 나만 알아야지 이러면요. 내가 아는 거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아는 거 한계가 있어요. 그게 단주하는데 내가 한 개 주면요. 100개를 얻더라고요. 100개, 1000개, 10,000개를 얻으실 수 있어요. 리더가 되실수록.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연대정신. 화요일 날 특히 강조하시잖아요. 우리 비전센터에서 미팅하실 때.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 원칙을 지키시고 이게 서로에게 엄청 힘나는 거다. 이거부터. 그렇죠? 이거부터가 비즈니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가치의 재발견이에요. 어떠세요? 예전보다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이 뭐 더 좋다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굉장히 큰 가치를 두는 이유는 이 노동소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아메이에서 발생하는 이 파이프라인의 소득이 다르다라는 거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호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이랑 아메이에서 캐시백으로 나오는 10,000원이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마케팅을 통해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하고 계시잖아요. 저 너무 느껴요. 진짜 너무 느껴요. 제가 20대 때 지난번 분당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20대 때 제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4개월로 했을 때 정말 5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산해 보면은 4개월 파운더스 하잖아요. 거의 월 1,000만 원 나오거든요. 네. 뭐가 달라요? PBBB 수익성 지수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거예요. 환율 방어가 되고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고 국제사업도 우리 리더님들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 비즈니스의 고급 마케팅 안에 곳곳에 숨어 있어요. 놀랍습니다, 정말. 그래서 PBBB 수익성 지수가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짜장면 값이 저 어렸을 때 500원이었는데 그 전에는 더 쌌겠죠. 근데 지금 얼마예요? 한 7, 8천 원, 뭐 비싼 집 가면 10,000원 넘겠죠. 근데 몇 년 후에는 5만 원, 7만 원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 해지가 된다는 거는 이거를 방어하는 안전자산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이 가치를 알고 하셔야 되세요. 아유, 브론즈 빌더? 브론즈 빌더 뭐 내가 3개월 해가지고 30만 원 더 받는 거? 안 해도 돼. 12달 끝나면 나 안 할래. 이게 아니에요. 그 3개월이 신규가 늘어나고 구조적인 확립이 돼서 또 코어 리더가 나오고 나처럼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도전하는 분을 찾고 또 소비자 매니아가 진짜 아세로라 없으면 못 살고 그쵸? 엘사백 썼더니 머리가 나고 막 이런 매니아층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네트워크를 만드시면은 가치가 달라요.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10% 오르면요. 우리가 월급이 올라도 실제 월급이 떨어진 효과라는 거예요. 월급이 2, 3% 올라도 월급이 떨어진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가치의 재발견을 가르치고 마케팅에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추가 소득 50만 원, 100만 원도 얘기해야 되지만 이 현금과 내가 노동소득으로 번 돈과
연금 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나오는 이 자산의 가치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를 우리 리더님들이 가르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래요. 롱제비티를 누가 쓰겠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롱제비티를 우리가 이게 아니라 다른 지출. 피부과에 다녔었고, 마사지 받으러 다녔었고, 뭐 또 어디 다니세요? 경락 받으러 다니고, 또 어디 다니세요? 네일샵 다니고, 네. 또 어디 다니세요? 많이 우리 관리하러 다니잖아요. 뭐 스포츠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그죠? 네. 그 비용들을 내 매출, 내 파이프라인으로 갈아 넣는 경험을 하려고 우리가 이거 써보는 건데, 써봤더니 세상 가성비가 이렇게 높더라니까요. 저 오늘 어때요? 좀 어려 보이나요? 아닐까봐 겁나요. 네. 네, 저는 느껴요. 저는 아침마다 느껴요. 어려우신 것 같아, 피부가. 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느껴요. 근데 이게 진짜로 써보셔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 마인드로 써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마인드.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농담처럼 금을 팔아서 써라. 금을 팔아. 저는 농담 아니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20대부터 비즈니스 할 때 제품을 쓰는 거에 투자 마인드가 굉장히 확실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엔 돈을 잘 지출 안 해요. 비즈니스 외에 다른 부분은. 내일도 딱 여름만 해요. 여름에만 이 패디만 해요. 패디만. 그러다가 요번에 크루즈 가기 전에 딱 한 번 해봤는데 그것도 다시 가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다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출을 엄격하게 투자로 통제했어요. 저는. 내가 이거 투자인가? 아니면 소비인가? 네. 그래서 지금도 바디키를 마셔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하려면 다이어트 기본 아니에요? 건강관리 기본 아니에요? 근데 바디키, 프로틴, 유산균 이거 너무 당연한 필요한 그 영양들이잖아요. 아니까 투자 마인드로 열심히 먹어요. 네.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정도로 먹어요. 집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가치를 재발견하셔라. 지금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네, 특히. 그 다음에 이런 위기가 뭐가 좋냐면 결핍. 결핍이 최고의 사업 동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 IMF 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방송사의 PD 선배 2분 해고됐어요. 연대 서울대 출신. 그래서 나 방송인 아니구나. 나 월급쟁이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해고되니까는 뼈저리게 저한테 오더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은퇴하셔가지고 대기업 다니시다가 은퇴해서 45세, 50세 정년 벌써 끝나고 희망퇴직 받고 있고. 네. 근데 내가 일한 거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1020 세대는 또 일자리가 없어. 뭐 이제는 문과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공대도 안 돼. 지금 엄청난 돈을 주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다 자르고 있잖아요. 아시죠? 이런 시대예요. 이런 결핍이 있을 때 플랜 B가 들린다. 근데 우리가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이러고 있으면 그 강력한 파스처가 나오겠어요? 저는 10,000원짜리 치마 입고 다녀도 떵떵거리면서 마케팅 했어요. 왜? 그렇게 하라고 배웠어요. 당당하게 하라고, 당당하게 파스처 있게 해라. 어디 들어가면 제일 좋은 데 가서 앉아라. 사장 의자에 앉아라. 절대로 문간에 앉지 마라. 안방에 앉아라. 그 안자리에 앉아라. 안자리에. 그때 맨날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시스템 강의 들을 때. 이거 당당하게 하는 거래. 나한테 밥 사줄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찻집에서 카페에서 만나면 그때는 물이 나오는 시대였어요. 커피 나오기 전에. 그 물 부어가지고 막 구두약 비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러세요? 막 그래요. 내가 나한테 밥 사줄 일이 있으니까 나오라 그래요. 제가 방송할 때. 그러면 왜 나를 부르지 하고 나온대요. 근데 제가 막 구두약을 비비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막 그러고 도망가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 와요. 하도
놀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전화 와요. 하도 놀래서.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하셔야 돼. 당당하게. 이건 대대손손 가문을 바꿀 일이다. 나한테 밥 살 일이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럴 때야 딱 그 타이밍이야. 지금. 예. 뭐 들어가 보면 별거 없어 다. 예. 다 힘들어 다 힘들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대대손손 물려줄 마르지 않는 샘물. 지금 저희 아이가 저기 스키장 알바 가가지고 이불 개고 있어요. 이불. 근데 이번에 용돈 받았대요. 그래서 월급 나왔대요. 그래서 엄마 용돈을 드리겠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특하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아메이 20대부터 하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그 아이한테 부자 엄마 멘트를 딱 날려주더라고. 너는 거기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야. 넌 노동소득의 한계를 깨달으려고 간 거야. 근데 얘가 이불을 매일 개니까 이제 귀찮으니까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갠 거죠. 그랬더니 막 그냥 폐렴 같은 기침을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래서 제가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 안에 세균, 바이러스, 뭐 먼지 막 어마어마할 거다. 막 이러면서 이게 그냥 삶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장난 아닌 비즈니스입니다. 진짜. 이 엄마가 나가는 멘트가 달라지는 비즈니스라니까요. 아마 제가 아메이 안 했으면 너 빨리 알바 안 하냐? 가서 돈 벌어와라. 나 먹고 살기 힘들다. 전 그렇게 멘트 안 해요. 너 먹고 살아. 너 부자 아빠 되고 부자 청년 돼. 일찍부터 시작해. 이게 20대부터 해야 레버리지야. 전 20대부터 종이를 접었잖아요. 그래서 노후 걱정 안 해요. 불경기 걱정 안 합니다. 네, 그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부자 엄마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정말 가치를 가지고 뛰셔야 되세요. 그 다음에 5번째가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성장 마인드셋. 저도 요즘에 AI 전문가들 그 강의를 틈틈이 하루에 한두 꼭지씩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거의 26년은 이렇게 직업이 이렇게 증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그 송기령 박사가 노홍철 씨 얘기를 해요. 근데 전 그게 되게 인상적이어서 요즘에 그 말을 되게 많이 하고 다니는데 왜냐면 쉽게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그 노홍철 씨가 광고를 찍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시작하면 형님 이거 재밌는 일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시작한대요. 그분 스타일 기억나시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번에 CF를 찍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찍자는 회사랑 나 사이에 막 되게 많은 직업군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 뭐 기획하는 회사, 뭐 중간에 뭐 촬영하는 팀,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죠? 뭐 편집하는 사람 이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다 없어졌대요. 회사랑 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AI가 다 해주니까 이거를. 그러면서 또 만났는데 더 재밌는 일이 생겼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그러냐면 자기가 외국에 있는데도 CF를 찍을 수가 있대요. 자기가 그 CF 찍으러 안 가도 얼굴만 딱 따가지고 AI로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혁명기라는 거죠, 지금 AI가.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뭐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부터 뭐 단순 노무까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직업이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는 앞으로는 딱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AI로 대체되는 사람과 AI를 다루면서 AI를 잘 활용해서 내 업을 더 강화시키는 사람.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비즈니스도 다행히 너무 고마운 게 저도 거의 컴맹 수준으로 시작했거든요, 비즈니스를. 근데 본사가 벌써 AI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이거 이렇게 공부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뭐 하면서 계속 미션을 드리고 안내를 하고 교육도 다 해주고 여기에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저희가 사업가인데.
벌써 AI 플랫폼을 준비해서 우리에게 견인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저희도 이 AI가 도구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를 부지런히 찾으면서 AI를 활용할 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I를. AI가 오늘 강의도 아젠다를 다 짜줬어요. 그러면서 어떤 걸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이런 포인트를 다 영감을 받았거든요. 저도 물어봅니다. 요즘에. 그리고 AI로 뭐 사진도 만들어 보고 영상도 이런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AI가 많아졌잖아요.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어가 아니라 해보셔야 된대요. 조금씩 조금씩. 그걸 우리 사업에 어떻게 뭐에 필요한 건지를 한번 도전해보고 또 어떤 내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소스도 얻어보시고 하면서 성장 마인드셋을 이럴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마인드셋이 정말 중요한 사업가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성장 마인드셋의 반대말이 고정 마인드셋이잖아요. 근데 고정 마인드셋인 분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난 안 돼. 이 나이에 뭘 해. 나 다 해봤어. 상대방을 보면서도 쟤는 안 돼. 쟤는 아웨이 성공 못해. 쟤는 안 돼, 쟤는 안 돼. 쟤는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없고 이런 거.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근데 성장 마인드셋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할 수 있을까? 난 내 주어진 환경과 처지에서 어떻게 나한테 적용해서 바꿔볼 수 있을까? 엔잡러시면 엔잡러답게 난 어떻게 탱커화를 엔잡러 속에 끼워 넣을 수 있을까? 사람들을 언제 만날 수 있을까? 그럼 만날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친밀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궁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쵸? 이거를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20대부터 이제 외람되지만 여기 뭐 더 기라성 같은 리더님들 뭐 정말 너무 많으시지만 저는 잘했다기보다 지금까지 해온 그 시간들이요. 단 한 번도 똑같은 걸 도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제가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아메이 너무 오래 했는데 뭐 요거밖에 안 됐어 이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오래 하셨는지.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모든 구간의 도전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경청을 훈련하고 다니고 어떨 땐 공감을 훈련하고 어떤 때는 뭐 사업 설명 마케팅 훈련하고 다니고 데모를 훈련하고 퀸을 하고 다니고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걸 도전했던 것 같아요. 계속 그게 계속 쌓여온 거지 똑같은 걸 너무 지루해. 똑같은 거 계속 이게 아니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달랐던 거는 그거 같아요. 그만두시는 분들 안 하는 분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해보고 안 되면 왜 안 됐지? 안 됐으면 이렇게 바꿔볼까? 이거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네? 그럼 저렇게 바꿔볼까? 하면서 이 성장 마인드셋으로 비즈니스를 한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는데도. 저는 엔진 오일 안 갈고 타이어가 찢어질 직전까지 타고 다니는데 차를 관리를 안 하고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미친 짓이죠. 근데 그때는 그게 몰입이고 열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응. 지금은 차가 깨끗해요. 응. 무조건 다 싸들고 올라가요. 그리고 필요한 것만 갖고 내려오려고 이게 노력을 해, 노력을. 그래서 차가 깨끗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차에 모든 걸 다 싸갖고 이게 열정이고 노력인 줄 알았어요. 비디오 테이프부터 뭐 책부터 마케팅하는 화이트보드부터 뭐 사다리부터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퀸까지 싣고 다니니까 달그락 이러고 다니고요. 그게 열정이고 노하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일어나면 눈 뜨면 그냥 뛰쳐나가서 차 몰고 가는 거예요. 뭘 준비해서 내려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시간을 그게 쪼개 쓴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는 반드시 성장할 거다.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라고요. 그러니까 AI도 그렇게 접근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해봤는데 나한테 필요가 없네? 아니면 좀 웃기네? 말도 안 되네? 그럼 저렇게도 해보 이게 실력이 정말 늘더라고요.
실력이 늘어요. 안 하신 분하고 나중에 격차가 하늘과 땅만큼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린 사고, 요즘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예전에 6개월 만에 바뀌던 게 지금은 7시간이면 된대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는 우리 리더님들께서 열린 사고, 그리고 전 열린 사고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요, 상대방의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표정을 보면요, 쟤 왜 저래? 쟤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해? 이게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이 열린 사고가 뭐가 바뀌었냐면, 저분이 왜 저러실까? 저분한테 지금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 물어볼 줄 알게 됐어요. 네. 예전에 물어볼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과 공감 능력이 굉장히 부족한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집은 소통과 공감이 별로 없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더 노력하고 배워야 되는 영역이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이 사업 안에 있다 보니까, 뭐 배우면 되지 뭐. 한번 해보면 되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걸 내가 알게 되면 메타인지 자기를 알면 바꾸면 되지 뭐.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나니까 정말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과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이 사업이 더 소중해지고 함께하는 분들에 대한 소중함도 더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AI 시대에는 AI가 할 수 있는 건 다 AI한테 몽땅 맡기고 저는 뭐 제일 시키고 싶었냐면 한 10년 전부터 주문하는 거, 결제하는 거, 이런 거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다, 좀. 나는 그냥, 이거 사람 만나서 후원하고, 비전 제시하고, 뭐 같이 소통하고, 이런 거 하고, 뭐, 그냥 프로모션 날 아침에 막 화장실도 못 가면서 막, 이거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거 몇 대 놓고 하시고, 막 이런 거 AI가 좀 해주면 안 되나? 예, 해줄 것 같지 않아요, 곧? 예, 집안일. 우리 몸값이 계속 앞으로 높아지실 거거든요. 이제 연봉 뭐 억대 막 이제 여러 사람 살리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안 해도 되는 집안일 뭐 이렇게 쓰레기 갖다 버리고 설거지하고 나 필요한데 밥 좀 맛있게 건강식으로 차려주고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이런 거는 좀 우리 집 로봇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개똥 치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 집에 가면 셋째가 있어요. 저희 집 10년 된 치와와가 있어요. 그 얘도 케어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앞으로 AI가 이렇게 해줄 때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 라이프 스타일 큐레이터다. 데이터 너머의 그 맥락을 읽어내는 공감 능력이다. AI를 내 비서로 삼아서 이 디지털 레버리지 역량을 높여라. 이게 우리가 다 앞으로 하실 일이잖아요. 하실 일이 엄청 많아. 왜냐면 아메이는 AI를 회원가입시켜주지 않고 비타민을 AI는 먹지 않고요. 오장육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업을 절대 뺏지 못한다는 가정하에 얼마나 우리가 할 일이 많겠어요. 너무너무 축하될 일이잖아요. 옆에 계신 분한테 손을 꼭 잡고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인 일이에요, 이거는. 맞죠, 리더님들? 예, 제 말에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이 커뮤니티 리더십, 또 소속감, 안정, 문화 기획자, 우리 화요일 날 오실 때도 더 우리가 서로 으쌰으쌰하고 아끼고 힘을 주는 그런 화요 팀. 네. 화요일 날 만났을 때 우리 팀이야. 네. 뜨겁게. 그쵸? 그리고 리더의 품격, 철학, 진정성을 갈고 닦아야 되는데 AI 시대에는 리더의 품격, 철학. 오늘 품격 업계에서 죄송합니다. 네. 철학, 진정성. 이 진정성 되게 좋아하는데 많이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그런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사업가의 자세 어떻게 우리가 풀어나갈지 또 제가 한번 말씀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